숫자로 누군가 주어져 있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서 왼쪽 숫자를 빼는 것처럼 x1과 x2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 대소관계를 알고 있을 때는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되는데 대소관계를 몰랐을 때는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서 뺄 거죠. 좌표 평면상에서 순서상으로 주어진 점에 대해서 거리값을 잴 때는 한 점에 x1, y1, x2, y2라고 한다면 축에 평행한 이 수익선상의 거리값은 절대값 x2-x1이고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은 절대값 y2-y1이니까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원점하고 또 다른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은 어차피 0을 빼나 안 빼나 똑같으니까 x1에서 0을 빼고 y1에서 0을 빼서 제곱하게 되면은 0을 안 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값을 잴 때는 x좌표 제곱 플러스 y좌표 제곱의 루트만 씌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점과 염사의 거리의 값에 대해서 한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과정은 내분점은 있고 외분점은 없어. 근데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내분점, 외분점 다 수업했었거든? 내분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갑시다. 좌표 평면상에 일단 수익선부터 먼저 합시다. 수익선상에 점의 좌표가 x1, 빵, x2, 빵이라는 두 점 좌표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점 좌표에 대해서 내분점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데 한 여기쯤에 있는 점 좌표가 x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거리의 값이 m된 만큼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요만큼의 실제 길이의 값은 x-x1인가? 아예 지금 이해되는 거 맞니? 그래서 여기는 실제 길이의 값은 x2-x인가? 그 선분의 길이의 값의 비율이 m 대 n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요 점이 x1과 x2라는 점의 가운데 있는 점 내분점이고 그 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되겠다. 대소관계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값은 없어도 되는 거고 내항하고 외항의 값을 곱해가지고 비례식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아예 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내항끼리 곱했을 때가 mx2-mx 외항끼리 곱했을 때가 nx-nx1이니까 이항하게 되면은 mx를 이항했더니 m 플러스 nx nx1을 이항했더니 mx2 플러스 nx1인가? 그때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누기만 하면은 내분점 좌표를 구할 때 몇 대 몇에 해당하는 m 플러스 n을 더해주고 분자의 값에는 mx2 플러스 nx1이니까 우리가 대각선끼리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지금 내분점 좌표의 값은 m 대 n으로 되어 있을 때 내분점 좌표의 값은 이 x좌표들끼리 몇 대 몇과 곱한 녀석의 값을 지금 분자에 쓰는 거지? 대각선끼리.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좌표 평면상에서의 내분점 설명해 봅시다.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좌표가 있는데 두 점 좌표가 한 점 좌표는 x1, y1 또 한 점 좌표의 값은 x2, y2라고 한다면 두 점에 대해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m 대 n만큼 내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점 좌표의 값은 x좌표 따로 내분점을 구하고 y좌표 따로 내분점 좌표를 구해가지고 내분점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x1 여기가 x2 여기가 y1 여기가 y2입니다.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건 지금 m 대 n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길이의 값도 지금 m 대 n인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길이의 값도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인 거지? 그럼 내분점인 x좌표를 구할 때는 방금 했던 것처럼 수익선상에서 몇 대 몇을 더해주고 분자에 있는 값은 대각선끼리 곱해준 걸 쓸 거라서 mx2 플러스 nx1을 쓸 거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y좌표를 알고 싶다면 그 y좌표의 값은 몇 대 몇이라고 하는 m 대 n의 값을 두 개 더해줄 거고 곱할 때는 대각선끼리 곱해줄 거죠. 그래서 m하고 y2를 곱할 거고 n하고 y1을 곱해서 구할 겁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지금 이 내분점에 관련된 연습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외분점이 빠졌는데 외분점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제법 많은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외분점도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외분점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는지 현주 기억나시나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x1, x2라는 점에 대해서 여기서 n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서 n만큼 떨어져 있어가지고 선분 AB라는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점의 좌표 우리는 외분점이라고 할 건데 외분점 구할 때 어떻게 구했지? 외분점을 그러면 증명을 해봅시다. 지금 m대n이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x1보다 x2가 크고 x2보다 x가 컸을 때 절대값 쓰지 않고 쓸게. 처음에 m에 해당하는 길이가 a점과 이 외부점 사이의 거리의 값이 m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이 점 좌표의 값 x라고 한다면 길이의 값은 x-x1이 m에 해당하는 길이인가? 아예 지금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 다음 n에 해당하는 길이의 값은 x에서 x2의 값을 뺀 녀석의 값이 n에 해당하는 길이잖아. 그걸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것끼리 곱했더니 이렇게 될 거고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했더니 이렇게 될 거니까 nx를 이항해주면은 n-nx mx2의 값을 이항했더니 mx2-nx1 그래서 외분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내분점하고는 다르게 빼가지고 구하는 거네. 가운데 부호만 더하기 해서 빼기로 바뀐 거구만. 이해가 된 거 맞나요? 그래서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구할 때는 공식에 대입해서 풀 건데 A점 좌표가 x1, y1이었을 때 B점 좌표가 x2, y2였을 때 첫 번째 3분 AB에 존재하는 점의 좌표는 내분점. 내분점 좌표는 보통 P라고 쓰는데 내분점 P점을 구할 때는 몇 대 몇을 더하고 분자의 값에는 대각선끼리 곱한 걸 쓴다고? m 더하기 n분의 몇 대 몇을 더해주고 x좌표의 값을 구할 거니까 x좌표들하고 대각선끼리 곱할 거죠? 쓸 때는 항상 m이랑 곱한 걸 먼저 쓰려고 하거든? 이번에 y좌표의 값에 대해서 내분점을 구하기 때문에 몇 대 몇은 더해주고 분자의 값에는 대각선끼리 mi2하고 ny1을 곱하면 되겠다. 이 공식에다 숫자만 대입하는 건데 외분점 좌표는 보통 우리가 Q라고 얘기합니다. 선분 A라는 선분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점의 좌표는 외분점이라고 부르고 외분점 보통 Q라고 쓰는데 Q점 좌표의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지금 했던 내분점에 대해서 식은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근데 외분점을 구할 때는 외분점을 알고 있으면 지금 교육과정에서 외분점이 빠져있지만 훨씬 많은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서 내분점, 외분점을 다 공부하려고 합니다.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점의 좌표가 외분점인데 A에서는 n만큼 떨어져 있고 B에서는 n만큼 떨어져 있을 때 m이 A점과 연결되어 있으면 M점하고 B점을 곱해야 되고 n이라는 녀석에 해당하는 길이가 B랑 연결되어 있으면 n이라는 녀석의 값은 A랑 곱해야 되는 거지. 항상 곱할 때는 m이랑 곱한 거를 먼저 써야 돼. 앞에 있는 녀석과 곱한 걸 먼저 써야 됩니다. 꼴랑이 여기다 숫자 대입하는 거 연습하는 챕터입니다. 두 번째, 중점 좌표도 있는 것 같아. 선분의 중점 좌표가 A점과 B점이 있다고 한다면 중점 좌표는 두 점 좌표를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해서 이로 나눈 게 중점입니다. 중점값은 평균값이랑 똑같습니다.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에 대해서 A점 좌표를 x1, y1, B점 좌표를 x2, y2, C점 좌표의 값을 x3, y3라고 한다면
지금 B점과 C점의 중점 좌표가 누구죠? 네, 2분의 x2, x3 2분의 y2, y3인가? 그런데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색값은 중점하고 연결한 이 중선에 대해서 2대1 내분점의 좌표가 무게중심인 거지? 그렇다면은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이고 그 다음 M점 좌표의 값이 2분의 x2, x3 2분의 y2 플러스 y3이기 때문에 두 점의 1대2 내분점 좌표, 2대1 내분점 좌표가 무게중심입니다. 그 2대1 내분점 좌표를 I가 구해보려고 해, 지금. I야, 내분점 좌표가 누구야? I야? 두 점의 내분점 공식에 대입해서 내분점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분모의 값은 몇 대 몇을 갖다 더해가지고 몇 대 몇을 더해서 쓸 건데, 몇 대 몇을 더해서 쓸 건데, x좌표의 값을 지금 구하려는 중이야. x좌표 구할 때는 앞에 있는 숫자 몇 대 몇 중에 앞에 거하고 대각선끼리, 뒤에 거하고 대각선 이렇게 곱한 걸 여기다 써야 되겠다. 분자에다가. 아예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럼 2하고 지금 앞에 거 곱했더니 x2하고 x3가 될 거고, 1하고 x1을 곱했더니 x1이 될 거고요. 이번에 y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y좌표의 값은 지금 몇 대 몇 중에 앞에 있는 숫자랑 이번에 y좌표들을 계산하는 중에 y좌표들을 2배 했더니 2배 해주면 y2 플러스 y3가 될 거고 1하고 y1 값을 곱했더니 y1이 되는 거네. 그래서 무중심점 좌표의 값은 세 꼭지점의 좌표의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x좌표끼리 다 더해서 세 개의 x좌표들의 평균 그 다음에 세 개의 y좌표들의 평균값을 구하면 꼭지점들을 가지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네. 이해됐을까요? 자, 지금부터 내분점 구하는 거, 외분점 구하는 거 그런 것들만 지금 연습을 한동안 하려고 하거든. 일단은 첫 번째 유형 1번으로 갔습니다. 유형 1번 문제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이 되게끔 하는 모든 A의 값을 결정하래. 그럼 둘 사이의 거리의 값이 10이 되게끔 하는 모든 A 값들을 구하려면 좌표 평면상에 있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일단 구한 다음에 풀면 될 것 같아. 선생님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선분의 AB의 길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선분의 AB의 길이의 값을 구할 때는 X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하면 되는 거지.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서 제곱했고 A에서 1을 빼서 제곱했습니다. 그 길이 값이 좀 1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좀 풀면서 아이한테 한마디만 하자. 아이야, 보통은 되게 쉬운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점 어려워진 걸 한단 말이야. 그 쉬운 것들을 하나 놓지 않고 온전하게 집중해서 어려운 것까지 이르러야 되거든? 온전한 집중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제곱하겠습니다. 6의 값을 제곱했더니 36. 36a-1 제곱의 값이 100입니다. 그럼 a-1 제곱의 값은 64고 64가 나오도록 하는 a의 값은 두 개 있네. 상수 a의 값은 누구든지 상수 a의 값은 9가 되든지 정신 안 차리네. 또 다른 a의 값은 마이너스 7. 그럼 a 값들의 합의 값을 구하세요. 합의 값을 구했더니 합은 2가 되겠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좀 이따 유제 문제들은 당신들이 푸실 거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지금 내분점 좌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분점을 언급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A점하고 지금 B점 좌표가 있는데 A점, B점을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그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A점, B점의 내분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데 두 점을 이용한 내분점, 2대3 내분점은 I가 구할 거야. I 불러주세요. 근데 좀 들리게 좀 얘기 좀 안 될까? 선생님 너무 힘들어. 네가 작게 얘기하면 작게 얘기할수록. 왜냐면은 똑같은 짓을 안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계속 하게 되잖아. 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그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 들어야 되고 안 들리면 또 되물어야 되고 또 작게 얘기하면 또 되물어야 되고 이거 좀 졸업하자 이제. 들리게끔 말해주세요. 조금 나아졌다. 5분의 2b
네, 잘했어요. 그 다음은 그 다음 말은 못 들었어. 네, 맞습니다.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AB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2b-9의 값이 5배 했더니 마이너스 5인 것 같아. 2b-9의 값이 마이너스 5고요. 또 5배 했더니 3a-18이라고 하는 숫자가 15가 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5. 그래서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 b의 값이 2였을 때 a라는 녀석의 값은 1. 그때 ab 값을 알고 있습니다. a점 좌표의 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3,1이고요. b점 좌표의 값은 2, 마이너스 9입니다.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라고 하니까 x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할 건데 x끼리 빼주면은 5니까 제곱하면 25 y끼리 빼주면은 12니까 제곱하면 100 125면은 5루트인가? 5 곱하기 25니까?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무게중심 문제로 갔습니다. 세점 좌표에 대해서 세점 좌표가 원점하고 A점, B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삼각형에서 무게중심 좌표가 3,2라고 한다면 A하고 B의 값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은 세점 좌표를 X좌표끼리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고 Y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먼저 X좌표 3개 더했습니다. X좌표 3개 더하면 3A, Y좌표를 3개 더했더니 A 플러스 3B. 그 무게중심 좌표가 지금 3,2라고 합니다. 그럼 3이 나오려면 A의 값은 3인가? 2가 나온다면 분자 6이어야 되잖아. 분자 6인데 A가 3이기 때문에 B의 값은 1. 그래서 A, B의 값을 좀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삼각형의 무게중심까지 유제 문제 3문제, 무게중심 문제까지 지금 다 해서 한 10문제 정도 있는 것 같거든? 지금 풀어주세요. 때 풀어주시고요. 직선까지 조금만 더 하자.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공식으로만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들이 첫 번째 공식부터 네 번째 공식까지 첫 번째는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는 축의 평행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두 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근데 축의 평행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절편값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일반형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첫 번째, 기울기 값하고 y절편값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수백 문제 풀었던 것 같아. 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x 앞에 y절편 뒤에 상수항에 쓰는 게 이게 중2 때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직선인 것 같아. 이걸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울기하고 y절편 값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하고 y절편이 있을 때 표준형. 그런데 기울기 값을 준 다음에 y절편 값을 주지 않는 거지. 기울기를 줬는데 지나는 점의 좌표를 주지 y절편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y는 m을 알고 있으니까 mx 플러스, 근데 문제는 n이라고 하는 값이 누군지 모르는 거네. m 값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면 그 점을 대입하면은 등호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점을 대입한 n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y1의 값은 mx1 플러스 n이어서 내가 필요한 건 n값이 필요했는데 n이라는 녀석의 값은 y1-mx1이고 그 y1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은 직선을 구할 수 있겠네. y의 값이 지금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이니까 y1 값을 이항해주면 y 마이너스 y1 m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x1이어서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의 좌표가 있을 때 직선의 방식을 앞으로 여기다 대입해서 공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점의 좌표는 지나는 점의 좌표는 y에서 y1을 빼고 x에서 x1을 지나는 점 뺄 건데 x들을 앞에는 괄호 쳐서 m을 기울기를 곱한다고 하군요. 그래서 기울기하고 y절편 알고 있을 때 1번 공식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알 때는 2번 공식에 지금부터 대입해서 풀 겁니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기울기 값을 주지 않고 지나는 두 점 좌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지나는 두 점 좌표가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고 x2, y2라는 점을 지난다고 한다면 기울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울기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울기 값하고 지나는 점의 좌표 한 점을 두 점 중에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만들려는데 기울기 자체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비율이 기울기라서 x가 좀 증가한 거는 x2에서 x1을 뺐으면 x1에서 y2를 빼면 안 되고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x값에서 왼쪽에 x값을 뺐으면 y값도 오른쪽에서 왼쪽 값을 빼야 되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값을 우리가 구할 겁니다. 그리고 지나는 점은 x1, y1을 지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다가 지금 기울기만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지나는 점의 좌표는 y1하고 x1을 지난다고 생각할 거고요. 기울기 값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x2-x1분의 y2-y1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기울기 값은 언제나 똑같을 건데 지나는 점의 좌표의 값을 사람에 따라서는 y2하고 x2를 지난다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점이 아니라 두 번째 점을 지난다고 생각해가지고 x1, y1 대신에 x2, y2를 대입한 녀석의 값이 서로 똑같은 식입니다. 점의 좌표는 두 점 중에 어떤 점을 지난다고 놓던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번째, x절편값이 a, y절편값이 b라고 한다면 절편값을 알고 있는 직선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직선입니다. x절편을 구할 때는 우리가 y한테 빵을 대입하고요. y절편의 값을 구할 때는 x한테 빵을 대입하니까 x절편을 x 밑에다 쓰고 y절편을 y 밑에다 쓰기만 하고 오른쪽에 1만 있으면 y한테 빵을 대입하면은 x절편은 a 1 나와야 되니까 x한테 빵을 집어넣으면은 지워지니까 b분의 y가 1이라서 b의 값이 y인 거죠. 절편값을 알고 있을 때는 절편값 x절편 x 밑에 y절편 y 밑에 쓸 건데 우변값에는 1이라고 쓰면 절편을 알고 있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다섯 번째, 직선의 방정식에 일반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기울기하고 y절편을 알 수 없게끔 한쪽에 몰아서 싹 다 이항해서 는빵이라고 정리한 녀석을 직선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선의 일반형의 값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by는 하고 쓴 다음에 양변을 b로 나누기만 하면 이게 표준형인가? 그때 우리 마이너스 b분의 2의 값을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c의 값을 y절편에 얘기하는 거죠. y는 하고 정리하면은 이름이 표준형, 표준형은 기울기하고 y절편을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는빵으로 끝났을 때는 기울기하고 y절편 값을 바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직선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점의 좌표를 지나고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공식들한테 숫자만 대입해서 이제 푸는 건데 직선의 방식 방금 소개했던 공식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1,-4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고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AB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나는 점이 있고 기울기가 있으니까 지나는 점의 좌표는 y에서 마이너스 4를 뺐습니다. x에서 1을 뺐습니다. 지나는 점은 y에서 y좌표 뺐고 x에서 x좌표 뺐고요. 그 앞에는 기울기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전개했더니 y의 값은 2x-2인데 4를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6. 이 직선에 대하여 축과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축과 만나는 점은 절편값들이고 절편값들은 빵만 대입하면 되지. x한테 빵을 대입했더니 y의 값은 마이너스 6. y한테 빵 대입했더니 x의 값은 3인가? 그때 직선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x절편의 값이 a점, y절편의 값이 b점,
원점이 있습니다. 그때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랍니다. 밑변값이 3, 높이의 값이 6,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일 때 3분의 1의 값은 플러스 6으로 기할 거죠? 그러니까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입니다. 자, 지금까지 네 문제 푼 것들까지 다 아예 이해되나요? 이번엔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기말고사 좀 잘 봐보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 왔습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는 해도 되려나? 해도 되겠지? 자, 첫 번째. 표준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y의 값은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 또 하나의 직선은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평행할 수도 있고요. 일치할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면 기울어진 정도가 같지 않다면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가 약간만 다르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뻗어나가가지고 연결돼서 만날 거죠. 두 번째, 평행할 때는 평행하면 두 개의 선은 나란하기 때문에 교점이 없습니다. 교점이 빵개고 평행하니까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을 건데 Y축과만 하는 점의 좌표는 서로 다를 겁니다. 그래서 평행했을 때는 기울기의 값은 서로 똑같지만 Y절편 값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치한다고 한다면 두 직선이 일치하면 두 식은 아예 기울기 값도 똑같고 Y절편 값도 서로 똑같은 직선이 될 거라서 서로 일치했을 때는 기울기 값도 똑같다. Y절편 값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겠네. 수직일 때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직선의 그림을 그릴 생각인데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m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이 직선이 y는 m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여기쯤 있는 점의 좌표가 x좌표가 1인점이라면 y좌표는 1을 대입했더니 m이 나오니?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이 삼각형은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m이고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1인선이네. x의 변화량이 m만큼 증가하면 아예 눈이 스르르 감겼다 순간. 아닌가? x의 값이 m만큼 증가하면 y의 값은 1만큼 증가하는 건가? 그래서 기울기 값은 뭔가 잘못 얘기했구나. x의 값이 1만큼 증가하면 y의 값이 m만큼 증가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울기가 m인 거구나. 그런데 그 녀석과 수직인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과 수직인 선은 여기가 지금 직각입니다. 여기가 직각이면 선생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입니다. 합동이 되면 이 점 좌표의 값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1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만.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m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니? 그러면 두 삼각형 서로 합동입니다. 합동이니까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인 거죠? 가운데 각은 공통되는 각인 거고요. 그때 이 점 좌표의 값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n만큼 같고 위로 1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n,1입니다. 그때 이 점 좌표는 원점이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조사해 봤더니 기울기는 x의 값이 n만큼 증가하면 y의 값은 1만큼 감소하는 직선인가? 된 거 맞나요? 따라서 두 개가 서로 수직이었을 때는 기울기 m인 녀석과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n분의 1인 녀석으로서
두 기울기를 곱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인가요? 그래서 직선과 직선에서 수직이었을 때는, 표준형에서 직선과 직선이 수직일 때는 기울기 값을 곱해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직선과 직선은 수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다음에 선생님 저는요 개념이 부족해서 또 직선을 못하겠어요. 선생님 저는요 또 개념을 못해요. 그럼 모든 애들은 시간이 지나서 복습하지 않아가지고 기억하지 않는 거거든? 근데 그때마다 매번 이렇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 이걸 기억하는 거야. 오래도록 기억하고 시험 볼 때까지 머릿속에 놓지 않는 거거든? 자, 일반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이라고 한다면 직선의 방식의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값은 빵인 직선이 있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한 직선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직선의 일반형이 서로 평행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일치할 때, 수직일 때 조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얘네들은 일반형이기 때문에 쌤이 지금 표준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by는 하고 쓴 다음에 b로 나누기 한 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항했더니 ax의 값을 b로 나누겠고요. 마이너스 c의 값도 b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값도 이항해준 다음에 b-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이항에서 b-로 나누기 하면은 이런 식이 될 건데 요 녀석에서 앞에 있는 녀석을 적용하게 되면 요건 지금 표준형이잖아. 요것들 4개 적용하려고 하거든. 첫 번째 거는 기울기 값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 값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평행하려면 기울기 값은 서로 똑같고 y절편 값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똑같고 y절편 값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매우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수직일 때는 기울기 값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m의 값하고 n의 값, m-에 대해서 똑같이 쓴 거 이해되신 건 맞나요? 자, 그럼 처음에 이렇게 되는 녀석의 값은 등호가 성립하려면 부호는 둘 다 플러스로 바꿀 수 있고 분수의 값들은 이거 두 개를 바꿔 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a-분의 a라는 녀석과 b-분의 b가 똑같다는 얘기네. 이것도 마찬가지네. 둘 다 플러스로 바꾸고 이거 두 개 위치만 바꿨으면은 a-분의 a하고 b-분의 b가 똑같다는 얘기네.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 같은 경우는 부호를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c-하고 b 위치를 바꿨으면은 b-분의 b의 값이랑 c-분의 c의 값이 똑같네요. b-분의 b의 값이랑 c-분의 c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b-분의 b하고 c-분의 c의 값은 같지 않겠죠? 요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여기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a-분의 a라는 녀석과 b-분의 b의 값이 같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마지막은 곱하기니까 플러스로 바꿀 수 있고 분자에 있는 a-의 값이 마이너스 bb-고 요것만 이항해주면은 a 더하기 bb-의 값이 빵이면 직선이 수직이구만. 근데 지금은 하나씩 다 증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표준형일 때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형일 때는 기억이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식 해가 무수히 많을 때와 해가 없을 때를 충분히 많이 풀어본 것 같거든? x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것과 y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거랑 상수함끼리 나누기 한 녀석값이 다 똑같으면 일치해서 해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x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거랑 y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건 똑같은데 상수함끼리 나누기 한 게 다르다. 그러면 평행하기 때문에 해가 없다. 기울기 값이 다르다고 하는 녀석은 x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거랑 y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게 같지 않으면 기울기가 같지 않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보통 우리가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인 걸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기울기를 곱해야 되거든. 그게 귀찮으니까 우리는 일반형의 수직일 조건
x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랑 y 앞에 것끼리 곱해서 합하면 빵이다. 이걸 기억해서 일반형 나왔을 때 수질 조건에 대한 문제를 빨리 푸는 편입니다. 물론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기울기 값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일 때 수지라고 풀 수 있지만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고 바꾼 다음에 나중에 곱해야 되는데 일반형이었을 때 수질 조건을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봤고요.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에 점하고 직선이 있습니다. 증명도 시험에서 증명하는 문제가 빈칸 채우기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빈칸 채우기 문제만 할 거고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은 반드시 일반형이어야 됩니다. 직선의 방식이 일반형이고 점의 좌표가 x1, y1이라는 점의 좌표가 있을 때 우리는 점과 선 사이의 거리의 값은 수없이 많은 점과 선 사이의 길이의 값은 되게 다양한 길이에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짧은 길이의 값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짧은 길이의 값을 구하려면 수선을 갖다 그은 다음에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의 값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의 값은 보통 d라는 문자를 사용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직선의 방식이 반드시 일반형이었을 때 분모의 값에는 루트, 분자의 값에는 절대값, 루트 속에는 x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 y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쓸 건데 분자의 값에는 점의 좌표를 대입한 녀석의 값을 절대값 속에 집어넣기만 됩니다. 점의 좌표를 집어넣은 ax1, by1 플러스 c의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값은 상당히 많은 애들이 중위권 이하의 아이들이 수백 번 봐도 절대 대입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 여기다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평행한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평행한 직선은 x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거랑 y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게 똑같았을 때 평행할 건데 첫 번째 직선이 요 녀석이고 두 번째 직선이 요 녀석이라고 한다면 x 앞에 숫자가 서로 똑같고 y 앞에 숫자가 똑같으면 x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거랑 y 앞에 꺾기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이 둘이 똑같은 거지? 그럼 평행한가요?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외워서 대입만 할 겁니다. 자, 5번 문제로 왔습니다. 5번 문제가 A점, B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있는데 5,3을 지날 때 L의 y절편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직선이 평행한 직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점, B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있으니까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 값을 가지겠구만. 일단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값을 구할 때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가 3만큼 증가하면 y가 2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울기 값은 3분의 2. 그런 직선은 기울기 3분의 2 직선은 따로 있고 그거랑 평행한 직선이 있는데 평행하기 때문에 l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기울기 값은 5분의 3일 겁니다. 하지만 그 l이라는 선이 지나는 점이 5,3을 지난다고 하니까 지나는 점의 y좌표를 y에서 뺐고 지나는 점 x좌표를 x에서 뺐습니다. 그 앞에는 기울기 값만 쓸 겁니다. 이 직선에 y절편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x한테 빵을 대입한 y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난 지금 x한테 빵을 대입한 y값을 구하는데 곱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0 이항했더니 y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아예 된 거 맞나요? 자, 6번 문제로 갔습니다. 6번 문제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A점 좌표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의 값 2가 되게끔 하는 A 값들의 고백값을 지금 구해보려고 합니다. 직선은 일반형인지를 항상 검토해야 되는데 는 0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일반형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값이 지금 문제에서 2라고 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값은 분모에는 루트, 분자에는 절대값. 루트 속에는 x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거의 제곱입니다. 분자에 있는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은 점의 좌표를 집어넣은 녀석의 값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4하고 a하고 빵을 대입했더니
4a 더하기 5인가? 그 값이 2라고 하는데 분모의 값은 루트 25니까 5. 5 뺐더니 10. 그럴 수 있는 a라는 녀석의 값이 두 가지가 있는 모양이네. 절대값을 벗기면 한쪽에 맞은편 녀석의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달아주는 거니까 5를 이항해주면은 5이거나 마이너스 15이거나 따라서 a의 값은 4로 나누겠더니 4분의 5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5입니다. 두 값을 지금 합을 구하고 있으니까 합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0,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5가 두 a 값들 합인가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강의실로 옮겨가지고 8분 정도 나한테 시간 여유가 있네. 8분이면 세 문제 풀 수 있겠다. 뒤에 있는 15쪽에 보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어려운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연수 n값에 대해서 a점, b점을 이어준 선분을 비율이 좀 그지같이 이게 어려운 모양이네, 비율이. 이 비율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p라고 한다면 점 p가 2, 4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2, 4분면에 있는 점은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n값들을 다 구하세요. 그게 질문입니다. 그럼 꼴랑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라는 얘기네. 자,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기 위해서 몇 대 몇을 더하는 게 분모값이죠? 그럼 몇 대 몇을 더했더니 두 개 더하기는 해버립시다. n제곱 2n 플러스 6이 몇 대 몇 더한 건가? 이제 곱할 때는 대각선끼리 곱해야 되잖아. 난 먼저 x좌표 지금 계산 중이야. 그래서 x좌표만 찾아봐야 돼. 처음에 몇 대 몇 중에 n 플러스 6은 누구랑 곱해? 2랑? 그럼 곱했더니 2n 플러스 12가 될 거고 요 녀석인 n제곱 플러스 n의 값은 마이너스 4랑 곱해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마이너스 4n제곱 마이너스 4n입니다. 아예 발로 박자 맞추지 말아요. 가지고 있는 집중력을 딴 데다 분산시키지 말아요. y좌표 가지고 구하고 있습니다. n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의 값을 지금은 y좌표 계산하니까 누구랑 곱하죠? 14랑 대각선을 곱하는 거죠? n 플러스 6의 값을 14랑 곱하고 있습니다. 14랑 곱했고요. n제곱 플러스 n의 값은 마이너스 4랑 곱해야 되니까 아까 썼던 그거네. 요게 내분점인데 정리 좀 합시다. 앞에 거는 지금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6분의 분자의 값이 마이너스 4n제곱 마이너스 2n 12. 두 번째 거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6분의 마이너스 4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84. 우린 부호만 따질 건데 자연수가 n값이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값은 모든 n값에 대해서 무조건 양수값만 나오겠네.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니까. 그러니까 분모는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쓸 거는 분자의 부호만 신경 쓰면 되는데 2, 4분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자의 값이 음수, 여기는 분자의 값이 양수인 n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만. 그럼 이 값은 지금 음수, 이 값은 양수인데 내가 첫 번째 건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4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2의 값을 음수였을 때 마이너스 2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항은 바꿨습니다. 두 번째 건 바로 해도 되지 않을까? 2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42의 값이 0보다 작다인가? 그거 바꿔서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2하고 1하고 3하고 2하고 마이너스는 여기입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2하고 1하고 이건 어렵네. 6, 7? 이건 되나? 이건 마이너스의 값이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2n-3의 값이랑 n 플러스 2의 값이 0보다 크니까 두 번째 거는 2n 플러스 7의 값이랑 n-6의 값이 0보다 작으니까 그럼 첫 번째 건 해가 뭐가 되는지 아이가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아야 너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뇌를 스스로 독촉하고 체근해가지고 빨리 하는 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거 하나 나올 때마다 천천히 하는 게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것 같거든? 뇌를 더 빨리 사용해야 돼. 뇌를 빨리 사용하려면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야, 이 짱년아 빨리빨리 안 해? 이렇게 해야지 뇌를 겨우 빨리 사용하는데 선생님 너무 착하게만 수업하나. 더 서둘러 볼까요? 2분의 3보다
넌 지금 방정식하고 부등식에 대해서도 생각 안 하고 지금 답을 하나 봐요? 2차식이 0보다 컸을 때는 2차 방정식의 2분의 3과 마이너스 2 중에 2차식이 0보다 클 때는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자, 그래서 답을 얘기해 볼까요? 또는 네, 그거를 뭐야 라고 아까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지금은 0보다 작습니다. 해를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건 사이값이죠. 두 개의 공통된 범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녀석부터 마이너스 1은 7까지. 근데 이건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6까지. 이건 자연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연수가 누가 있죠? 그런 자연수의 값들을 합하세요. 다 더했더니. 된 거 맞죠? 세 문제 풀 때 8분 컷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한 문제에 8분 푼 것 같다. 자, 역광이실 옮겨주세요.